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연애의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리딩이 올 텐데요. 여러분의 연애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보다 성숙된 연애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다소 방어적이고 또 위축되어 정체된 이미지, 그래서 새로운 연애가 다가오더라도 신중하다 못해 걱정이 많고 또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러분의 앞선 연애의 경험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을 갖고 계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 여러분의 성향 자체도 무척이나 신중하신 데다 함부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결론 짓지 않는 조심성이 있어 보여요. 그 와중에 이전 경험에서 연애와 관련해 여러분은 의도치 않았고 또 원치 않게 누군가와 엮이거나 구설에 오르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의 뒷말 혹은 입방아에 오른 나쁜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여기 보이는 이 카드 속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을 보면 걸치고 있는 옷 자체도 그렇지만 화려한 놀이개 장식,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선홍색 입술 칠한 화장까지도 보면 이 시기에 굉장히 지체 높은 가문 혹은 신분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언뜻 보더라도 이렇게 여기 함부로 묶여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쩐 일인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온몸이 묶인 채 절벽이 올려다 보이는 해안가에 발이 묶여 있어요. 이 카드로 보더라도 여러분 또한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주변의 말과 시선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부담, 고통, 위축과 스트레스를 느낀 바 있고 이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감과 고립감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이런 이유로 인해 이제 어쩌면 1번 분들은 연애의 시작에 있어 다소 주저하고 또 경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는 사실 아주 사소하고 또 간단한 이유로 해제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연애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 아주 신중하고 또 진지하며 순간의 쾌락이 아닌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다 멀리 보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의 진지함과 또 이렇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용기를 내 이 상대방과의 관계의 배에 탑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애가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 방어적이었던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반되고 또 대비되는 1번뿐만의 성숙된 연애 스킬, 그리고 다소 낯익은 스탠스가 자연스럽게 발휘된다고 보여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연애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쩔쩔매면서 매달리게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연애에 있어 여러분이 우위를 좀 점하게 되고 더불어 상대방의 낮은 자세와 맞물리면서 연애 중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연애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이나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며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 한없이 내주고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는 상대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도 충만하고 안정감도 크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상대방 쪽에서 1번 분을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주고자 하다 보니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 대우받으면서 떠받들어준다라는 느낌이 과연 이런 느낌일까?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만족감은 연애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인의 이런 여러분에 대한 몰두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지나치게 연애와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몰입하는 모습에 불만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애정 자체가 다소 좀 집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보여요. 이 때문에 여러분은 구속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고 답답함이 심화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컨대 학업이나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여러분의 그 밖의 모든 시간을 상대방이 자신과 함께 하길 바란다거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매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또 뭘 먹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 그리고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 보여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연애 후반에 이뤘을 때는 상대방에게 굳이 말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만의 어떤 생각 그리고 고민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에 자주 골몰하게 되면서 진지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 문득문득 예전 연애의 트라우마처럼 회귀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 이런 것들을 연인에게 잘 내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전에 비해 연인 앞에서 말수도 적어지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더라도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잖아요. 그 가운데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좋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다 보니 이런 고민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조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인상,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같이 쌓아온 추억을 비롯해서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연애를 통해 얻고 있고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 보이고 또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앞서 상대방이 조금 기민하게 여러분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라 할지라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나도 쉽게 또 파악이 되고 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선 여러분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이제 외부로 증폭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좀 연인과 잦은 다툼, 언쟁, 혹은 사소한 말싸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때때로는 이제 서운함을 가진 상대방일 가능성이 크지만 둘 중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이고 또 급진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한 사람이 당황하거나 황당해할 수도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 이런 일련의 패턴에서 발견되는 다소 버겁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으로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조언 카드로 1번 분들 카드에는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어쩌면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 느끼는 어떤 일련의 어려움, 곤란함, 불편함에 대해 조금 단호하고 정확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고 맞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연하게 알아채고 또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쩌면 환상이고 판타지에 가깝고 다시 달리 말하면 안일함이자 오만에 가까울 수 있는 태도예요. 사실 권위 있고 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이 왕 또한 본인의 지금의 이 권위와 당위성을 납득시키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견디고 또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또한 어떤 연애 상대를 만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일종의 답답함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와 소통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 소통하실 때에는 반드시 솔직한 태도, 또 정확한 언어와 표현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주체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성취와 환희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누적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애와는 전혀 다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어떤 관계나 운명 자체를 직접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연애 초반에 보였던 다소 위축되고 주저할 수 있었던 마음들 자체를 이겨내면서 보다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당당하고 또 용기 있는 태도로 멋진 연애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연애의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리딩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연애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보다 성숙된 연애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은 맨 처음 연애를 시작할 무렵에 먼저 움직이거나 적극성을 막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시진 않는 타입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지난 연애의 대부분에 있어 누군가의 적극적인 대시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 말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 있으니 한번 만나볼래? 라는 식의 제안 등 권유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조차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러분 입장에서 연애가 할 때가 아니라거나 지금은 학업이나 일처럼 다른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해 오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에 연애 자체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 뜨겁고 또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이 있어 보여요. 다만 그 불씨가 타오르기까지 꽤 오랜 인내와 끈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자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조심스러움 그리고 진중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워밍업만 끝내고 나면 여러분 안에는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열정, 열망 그리고 열의가 있어 보여요. 온 마음 그리고 모든 진심을 담아 단 한 톨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연애가 끝나더라도 일말의 아쉬움 따위는 남기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이런 성향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여러분은 한번 마음을 주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막상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 중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연애는 다소 주춤하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초반의 모습에 비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열정과 열의 그리고 애정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소통하면서 적극성과 과감함을 보이실 줄 아는 것으로 보여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막상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데다 또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꽃의 구덩이로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또 거침없으면서도 과감하고 또 격렬한 연애 자체를 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막상 연애를 하며 맞춰가다 보면 서로 원하는 것과 만족의 정도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딪히거나 사소한 말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이 관계를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좋다고 생각할 때 멈추는 게 아름다울지 고민하게 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고민 자체는 사실 큰 문제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닌데다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연애로부터 얻는 만족감 자체가 그래도 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일시적인 고민으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연애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만하면 꽤 괜찮은 연애라며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을 때에는 사실 실제로도 그냥 사소하게 넘겨버려도 좋을 만큼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연애를 통한 두 분의 조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을 넘어 케미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 앞서 고민했던 몇몇 문제들은 금세 휘발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되는 심신의 안정감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과 충만함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밀도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조금쯤 서운하고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상대방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연애에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저 1%의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 연애로서 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99%의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힘이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명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이번 분들의 연애의 후반 모습은 과연 어떤지 한번 카드를 좀 더 살펴볼게요. 확실히 여러분은 이 연애라는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감정과 사고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오히려 스스로 그 유지하고 있던 평온함, 일종의 심신의 안온함, 그 뿌리가 흔들리는 불안정 때문에라도 연애에 있어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들은 오히려 연애를 통해 심신의 큰 안정과 명료함, 그리고 여러분의 바닥에 그 현실의 뿌리가 단단하고 안정적인 것을 느끼면서 연애로 인해 감정과 이성, 현실적인 것의 조화와 균형이 오히려 바로잡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으시는 분처럼 보여요. 다만 여러분의 삶이 연애를 통해 느끼는 이 만족감과 충만함은 돌려 말하면 이 연애 자체가 깨졌을 경우에 여러분이 연애로서 느꼈던 삶의 안정과 균형 자체가 또 무너지기도 쉽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번 분들께 조금 더 성숙되고 나은 연애를 위한 조언으로는 어떤 카드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 5개의 컵 카드가 나온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삶에 균형과 안정감을 준 연애의 긍정성 자체는 그저 아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시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성 자체로 그냥 이해하시되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집착하면서 강박이 되진 않도록 유의하시는 균형감 자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연애가 완벽할 순 없죠. 언제나 꽃길을 걷는다라는 것도 환상에 가깝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또한 연애에 있어 현재의 안정과 행복, 그 이상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과도한 욕심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왜 충족시켜주지 않느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반복적인 투정 혹은 불만이 누적되고 지속된다면 불필요한 언쟁과 또 소모적인 다툼으로 인해 비교적 괜찮은 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 분들은 연애에 있어 과도한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경계하시되 여러분들이 연애를 통해 얻게 되는 안정과 충만함, 다양한 긍정성의 의미들을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하시는 여유와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연애의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리딩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연애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보다 성숙한 연애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3번 분은 아직 지난 연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 카드가 나왔어요. 지난 연애의 상흔에서 채 못 벗어났다거나 뜻하지 않게 이전 연애에서 삼각관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연애의 당사자 두 사람이 아닌 제3자의 관여로 인해 연애에 있어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은 연애에 있어서 조금 섣불리 움직이거나 충분한 근거나 믿을 만한 정황이 없이는 절대로 선뜻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거나 또 표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신중하게 마음을 쌓아가고 또 키워가면서 진심을 조금씩 쌓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 인해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과 비교적 적극적으로 교류하거나 마음을 또 확인할 길이 없는 바람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호감의 대상이나 또 연애에 있어 다소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모호한,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없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연애가 중반으로 가더라도 조금 더 모호한 상황과 감정, 또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커지면서 조금쯤 지쳐 보이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적극성을 보이기보다 상대방의 적극성과 표현에만 의존하다 보니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거나 이전에 표현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친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불안과 불확실성이 의심 혹은 걱정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불필요한 생각과 고민에 할애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면서 만성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쉽게 지치고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게 되는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은 아시다시피 건강하지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오래 갈 수 없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3번 분은 이런 깨달음, 이런 각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이 문제,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충분히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 그리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자체가 내재된 분들로 보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이 고비만 현명하게 잘 넘기시면 연애 중반에서도 그 후반쯤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관계가 조금 더 성숙되고 또 무르익으면서 그로 인한 어떤 만족감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끽할 수 있다고 보여요.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 그저 여러분이 머릿속 혹은 그냥 마음 안에만 쌓아놨던 것들을 현실로 꺼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 소통하며 조금 더 단단한 안정적인 만남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지난 과거의 상처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애 후반에 가서도 아직 그 이전 연애의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모습들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고민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이 후반에 이르러서까지도 계속 반복될 경우에 이건 여러분이 의도와는 달리 여러분 연애 상대가 조금 외롭고 또 본인의 고통, 또 본인의 아픔이 또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문제 자체가 너무 본인 스스로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자기 걸 하나 더 얹고 싶진 않고 그러기가 좀 미안하고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홀로 견디고 또 외로워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 이번엔 상대방이 조금 외로움에 빠지고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 카드를 보면 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성공적인 연애, 여러분이 조금 더 아프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진정한 소통, 그리고 연인과 어떤 대화, 그리고 교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하더라도 내 마음, 내 진심, 내 깊은 고민을 알아채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 적어도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일종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중함과 조심성의 관문을 충분히 뛰어넘고 만나게 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관계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역시 솔직한 진심,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털어놔 보시고 또 표현하면서 충분한 여러분이 그런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비로소 회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과 연애를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그렇게 꽁꽁 싸매기만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기다리다 지친 상대방이 이 관계를 포기하고 그저 돌아설 수도 있어요. 마냥 기다리는 일, 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를 해주는 일, 이건 생각보다 엄청 소모적이고 또 외롭고 사실은 못지않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런 3번분을 위해 연인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만큼의 깊은 애정과 진심은 사실 그 정도로 크고 깊지 않으면 그렇게 선뜻 쏟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그 상대방의 배려와 이해를 당연시하지 마시고 늘 곁에 있을 사람이라고 안일해하지도 마시고 곁에 있을 때 그 믿을 만한 상대를 대상 삼아 여러분도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여러분의 상처를 계속 환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복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호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연애 후반 굉장히 단단하고요, 안정적이고 또 넘치는 감정의 풍요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이 관문을 넘는 이 한 번, 딱 한 번이 어렵지 그 관문만 통과하면 사실 누구보다 넘치는 애정과 또 안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요. 쏟을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애정에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기쁘게 응수할 것 같거든요. 무척 든든하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답이라도 하듯이 단단한 마음, 우직함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이런 3번 분들의 연애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바로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3번 분들 조언 카드로는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은 지난날 받은 상처, 그래서 어떤 연애에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정확하게 눈을 뜨고 직시해야 될 때가 왔다, 도래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 호랑이의 발목을 묶고 있는 밧줄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집채만한 그 크기의 호랑이로서는 그저 그냥 발톱으로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저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움츠러들게 만들고 계속 상처에 회귀하게 만들고 하는 그 문제의 실체를 정말 정확하게 직시하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문제, 그냥 해결해서 굉장히 산뜻하고 여러분조차 후련함을 느끼기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유, 그런 후련함, 이런 연애에 있어서 조금 더 회복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그 문제가 그래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을 자꾸 상처에 회귀시키고 움츠러들게 하고 모호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일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연애를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지, 그리고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좋을지 정말 명확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만성적으로 회피만 하시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견뎌내시고 조금 용기 내서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한번 맞서서 바라봐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외로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리고 또 쉬운 방법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연애하실 수 있는 3번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부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연애의 흐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리딩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연애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보다 성숙된 연애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실 때 단순한 만남 혹은 일시적인 교제에만 그치는 연애 자체는 하지 않는 분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한 번 만나면 오래 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이며 여러분 삶 안에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인연을 염두에 두고 연애하는 분처럼 보여요. 왜 어떤 사람은 연애와 결혼 자체가 별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4번 분의 경우 연애와 결혼을 굳이 분리해 생각하진 않는 분들처럼 보이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결혼이나 또 동거처럼 장기적이고 결속력 있는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중에는 운명론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와 연애할 때 우리 참 진짜 운명적이다 라면서 둘 사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주목할 줄도 아는 분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뜰 경우에는 이미 만나고 있는 인연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결혼이나 약혼처럼 장기적 결속을 약속하는 일, 그리고 둘이서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삶의 순환에 서로를 동반자로 들이는 일 자체를 선언하거나 서약할 수도 있는 카드로 뜨기도 해요. 이런 카드들이 뜬 걸로 봤을 때 실로 4번 분들은 연애 초반부터 아주 확실하고 또 확정적인 관계 자체를 고려하고 또 가져가실 줄 아는 분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연애에 가진 의지 그리고 열정 자체 또한 얼마나 또 크고 또 뜨겁고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자신감과 열정, 또 의지를 가지실 수 있는 데에는 그만큼 여러분이 연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패한 경험이 없고
충분히 원하는 관계를 잘 형성해온 여러분만의 경험과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당당하고 연애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절대 주저하거나 작아지는 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런 면은 연애 중반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연애 중반이 되더라도 여전히 열정적이고 또 관계를 카리스마 있게 리드할 줄 알고 또 뜨겁고 식지 않은 애정 자체를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표현하면서 쏟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정력적인 면모까지도 무엇보다 눈에 굉장히 띄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여러분은 당연하게도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 늘 충만하고 또 새롭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사실 그 열정과 의지만 충만한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나누는 이 감정적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순수하고 또 투명하다고 보여요. 연애가 어느 정도 지속되더라도 뜨거운 열정과 애정 자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애한 상대방 자체도 여러분을 보면서 늘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늘 새로운 감각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과의 연애 자체가 한참 때가 되더라도 참 지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달리 말하면 다소 순수하고 또 충만하고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제 만나게 된 연애 상대가 매 순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여러분이 연애 자체 혹은 또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의 환상 혹은 콩깍지 같은 것들이 조금 시인 채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애 중반 후반쯤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이 타워 카드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분의 그 기존 생각 자체를 완벽하게 뒤흔들 만한 사건이나 뭐 이런 그 이벤트를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기존의 콩깍지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충격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이제 예컨대 상대방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연애 초반에 콩깍지가 쓰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실체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충격 그런 부분을 이 타워 카드가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흐름 때문인지 연애 초반 중반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는데 연애 후반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다소 경직돼 있고 그리고 초반의 열성과 달콤함에 비하면 여러분의 기준이나 고집 자체가 조금 완고해지거나 다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완고한 그런 모습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입장만 또 고려하고 주장하게 되거나 고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언행으로 인해 상처 입고 그 상대방이 조금 실망하게 되는 모습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막 다퉜을 때 내 말이 이제 맞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굴복시켰을 때 순간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긴 것 같고 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유하면서 자존심을 지킨 것에만 그냥 만족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면 사실 결국에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엔 혼자 남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의 성취와 승리가 과연 뭐 얼마나 갈까 승리의 기쁨 자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차라리 이 칼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두 사람, 이 관계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일말의 아쉬움도 없다. 내지는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놓아버려서 차라리 후련하다라는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카드들이 보여주는 그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세계만의 자기만의 아집에 홀로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연애를 통해 인간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연애의 그 비옥한 텃밭,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자신감 넘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긍정적인 요소 자체가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아까워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텃밭 자체가 무척이나 비옥하고 또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만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성숙되고 또 충만하고 여러분이 만족스럽고 발전된 연애를 하실 수 있어 보여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없으셨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애에 있어서 어떤 실패를 하신 적이 별로 없고 또 여러분 자체를 뒤흔들 만한 격변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실패나 충격 자체에 굉장히 취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냥 조금 사실 이 사람이 그 시야만 조금 넓게 보고 그냥 그저 고개만 어깨 너머로 살짝만 돌려서 보면 이 지금 위험한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도 시각 자체, 시야 자체를 너무 좁게만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멀리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문제라고 느끼고 또 충격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사분분들 연애를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봤을 때 10개의 칼 카드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원인, 즉 반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이제 조금 마주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치부, 내 단점, 나의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뼈아픈 각성이나 깨달음 자체가 없다면 이걸 직면하고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로의 그 접근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주 반듯하게 바로 잡겠다. 그리고 진짜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상처가 있다면 그냥 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 의지와 용기를 갖고 이 카드 속 사슴이 맞이하는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났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전혀 새로운 시작과 또 새순환 그리고 새로운 연애 자체 조금 성숙된 연애 자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쁜 텃밭에 보다 건강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인 연애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용기 내서 여러분의 그림자를 마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분분들 연애에 관련한 그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